데모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유압 서킷을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 값들을 확인해보고 그 출력되는 값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입력되어 있거나 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의 제조사 카탈로그를 토대로 작성한 엑스커베이터 샘플 파일을 소개해드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의 기본 화면입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ISO 심볼 라이브러리가 구성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유압, 공압, 전기 컨트롤 등의 유형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유형들은 펌프라든지 어큐뮬레이터, 실린더, 모터 등의 세부 카테고리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컴포넌트를 찾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단순한 형상만이 아니라 각각의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갖는 요소들입니다. 세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린데, 이튼이나 보쉬 렉스로스, 사우어 댐퍼스 등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사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조사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제조사가 제공한 검증된 파라미터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 없이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서킷에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ISO 라이브러리로 심벌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제조사 카탈로그에 사용해야 하는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제조사의 기술 문서를 기반으로 심벌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메인 라이브러리 옆에 인루트라는 폴더로 라이브러리를 구성해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미터 값을 정의한 우리 회사만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스페셜한 입력 파라미터가 있거나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 표현할 수 있는 심볼이 없는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사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개발사 웹사이트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모델명이나 컴포넌트 제조사 등의 모델 정보를 입력해서 엔드 유저가 다이렉트로 컴포넌트를 요청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유형의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구성한 서킷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져온 이 어셈블리 서킷은 보쉬 렉스로스사의 액시얼 피스톤 펌프에 ISO 라이브러리의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구성한 회로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은 서킷 상단의 유압 모터. 이 모터는 ISO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기본형 양방향 유압 모터인데요. 이 모터를 린데사의 유압 모터로 변경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고 실린더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회로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폴트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UI 변경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유량이나 압력, 속도 등을 게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로 상단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의 스틱은 방금 말씀드렸던 양방향 유압 모터의 저항값과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항값이란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거나 오르막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값을 올리게 되면은 생성되는 유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압력값이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0.4 정도의 그 저항값을 줬을 때 약 250바의 압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값의 단위는 kN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제조사 카탈로그에서 린데사의 유압 모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복사해서 두 회로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컴포넌트들은 삭제를 시키고요. 제조사의 카탈로그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서치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찾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정하실 때 기본적인 심볼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 그리고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제품의 실제 기술 문서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문서를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파일을 개별 컴포넌트마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제품의 작동 상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컴포넌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포트를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져온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틱과 링크가 없기 때문에 베리어블 어사인먼트 항목에서 링크를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지스티브 토크 값과 스틱의 X축 시그널 값을 링크를 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서킷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스틱을 클릭을 해서 저항값을 주게 되면은 좌우측에 회로에 모두 저항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유량은 동일하고 그 모터의 용량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RPM 값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250바 정도 생성이 되던 압력이 약 150바 정도로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선정하실 때 컴포넌트 자체의 파라미터 값뿐만 아니라 컴포넌트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다면은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회로에 실린더를 추가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 ISO 심볼에 파커의 기술 문서를 토대로 파라미터를 정의한 컴포넌트인데요. 파커사의 기술 문서에서 암 리프트에 사용되는 D381이라는 그 제품의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 혈에 연결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도구 선택 없이 포트와 포트를 연결해서 직관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브 스프를 변경을 하게 되면 실린더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중에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컴포넌트의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린더의 압력과 유량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따라서 변경하는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플러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파라미터 값들, 속도라든지 유량, 압력, 이러한 데이터 값들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속도가 되겠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유량, 그리고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압력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로터에 기록된 데이터 값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력 데이터 값들이 어떠한 근거로 나오는지 입력 가능한 파라미터 값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는 속성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실린더를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징에 관련된 피스톤 내경이라든지 로드경, 스트로크 등은 물론이고 실린더가 설치된 각도나 실린더의 자체 질량 값을 익스터널 로드 값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실린더가 전진 또는 후진할 때 받는 힘을 이 풀 푸시 익스터널 포스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와 로드가 전후진할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구간별로 다른 힘이 작용을 한다면은 드라이빙 또는 리지스티브 포스 커브 항목에서 구간별로 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와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도 플루이드 앤 라인 매니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3,400여 가지의 유체와 라인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체의 경우 벌크 모듈러스, 온도에 따른 밀도와 점성 개수 등을 파라미터 값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유체 중에 사용하는 타입이 없다고 하신다면은 별도로 추가해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인 또한 재질에서 거칠기나 포화성비, 역률 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사이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오퍼레이팅 컨디션까지 정의한 라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계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